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투자 1월 1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책이 교보문고와 예스24에서 이제 판매가 개시됐는데요. 이제는 뭐 사가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주간 베스트에도 바로 첫날이지만 올라갔더라고요. 자, 그러면 교보문고나 예스24에서 구매하신 분들 중에 책을 읽어서 또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리뷰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해야 출판 사장님이 그러는데 판매율이 올라간다나요? 이왕 만든 거 1300부가 다 주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책 얘기는 요만큼만 하고요. 첫 방송에서 뭘 어떻게 할까를 가장 먼저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그래야 전체 판세 내에서 개별 종목들을 설명해도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달에 글로벌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죠. 그리고 시장이 1월부터 3월 달까지 거의 3개월 동안 급전직하로 붕괴됐습니다, 거의. 그리고 나서 3월 말에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는 이제 개별 각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기준금리를 한 번에 50베이스 포인트만큼 내려버렸죠. 우리도 그때 처음으로 50베이스 포인트만큼 내렸을 겁니다. 왜냐면 금통일을 그때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해외 출장을 갔다 와서 해외에서는 진짜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고글에다가 비닐장갑까지 끼고 다니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중국인들을 여러 명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이제 그런 걸 보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저는 이제 그때 살을 좀 빼려고 운동을 한창 할 때인데 운동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때 지하상가 쪽을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지하상가가 완전히 철수된 걸 봤어요. 3월 달에. 그리고 그 전주인가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그때 25 베이스 포인트만큼 인하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25 베이스 포인트가 아니라 아니죠. 그때 이제 금리를 인하를 안 했고 동결로 갔고 그 다음 주 바로 며칠 후에 미국 연준이 갑자기 긴급 연준 FRB를 열어서 50 베이스 포인트만큼 갑자기 내려버렸어요. 미국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미 연준이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한국은행도 긴급 FOMC, 그러니까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또 갑자기 내려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각국별로 금리 인하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또 그만큼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가져다 충격이 굉장히 큰 거였죠. 그리고 3월 말에 가서야 이 주가 폭락이 멈췄습니다. 그때는 뭐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 금리였고 우리도 금리가 굉장히 낮은 거의 1.25인가요? 1.5까지 내려갔나 우리가 거기까지 내려갔으니까 꽤 많이 내려간 거죠. 그리고 나서 2021년 8월인가요? 우리가 1년 동안 기준금리 인하를 했었고 그리고 2020년 3월이었군요. 그때가 2021년 8월에 가서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올렸죠. 네, 우리 한국은행이 선진국 중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한 거였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그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죠. 부동산 자산 가격이 뭐 어마무시하게 그냥 올라버린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뭐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해외는 우리보다 더 심했죠. 아예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스트라이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집 때문에.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상대적인 빈곤층을 많이 느끼게 됐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정권도 바뀐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 우리는 3월 달에 정권이 바뀌었죠. 선거를 통해서. 그때부터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미국은 그 전부터 이 양적 완화라는 걸 축소를 하면서 이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했고 그 8월 달부터 우리 증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 8월입니다. 8월에 그냥 급락하는 차트가 나오죠. 이게 금리 인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계속 이런 계단식으로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이게 기준금리 인상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여기서 바닥을 찍은 거죠. 고점 최고가 3,316포인트에서 최저가 2,134포인트니까 얼마가 빠진 건가요? 1,200포인트 가까이 빠진 거죠. 지수가 3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말 그대로. 3분의 1. 3분의 1 토막 30% 정도 하락한 거죠. 고점 대비해서. 근데 이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아직 바닥이라는 확신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일단 최저가는 2,134포인트를 찍었지만 여기서 더 밑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이제 이게 한번 지지받고 그래서 또 해를 바꿔서 반등이 나와준 거죠.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더 나빠질 거기 때문에 한번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죠. 기업 실적이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어느 만큼 그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시장의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는 4분기 때 어닝 쇼크를 보여줬고 이게 올해 3분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3월 달까지 해서 1분기 때 삼성전자의 실적이 얼마큼 나빠진 게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게 또 시장에서 하나의 관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수의 바닥은 이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만큼에서 이제 멈출 것이냐, 기업 하락이 실적 악화가 어디서 멈출 것이냐가 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기업 실적입니다. 자, 오늘, 내일, 오늘, 어제, 그제 이 움직였던 주가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분 차트입니다. 쭉 올랐다가 이제 오르는 것 같은데 거래량이 뭐 터졌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뭐 9시 개장 초에만 이렇게 올랐을 뿐이지, 예. 그 다음에는 계속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보셔도 이 거래량이 확실히 이때 최고가를 찍을 때 이 거래량과 비교해 봐서 지금 현재 거래량은 굉장히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시장에 유동성이 빠져나간 그 장세를 나타내는 거죠. 또 시장 내 돈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은 거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채권 시장 불안감 때문에 정부가 돈을 한 100조 원 가까이 또 풀었어요. 시장에다 풀었기 때문에 과잉 유동성이 완전히 빠져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남아있는 시장이고, 요번 서울 때도 이건 이제 뼈저리게 또 느끼실 텐데요. 특히 이제 과일이나 물론 과일은 이제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더 비싸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먹거리들의 가격이 의외로 높은 것들이 많습니다. 시장에 장 보시면 이제 뼈저리게 느끼실 텐데요. 여전히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박스권 상단이 어디인가를 테스트하는 모양새예요. 오늘도 아침에 개장 초에 무너졌다가 다시 또 급하게 또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여기서 장기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또 흘러내리면서 전체적으로 가격 이 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약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거는 뭐 그 투자 주체별로 보시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장 막판에 들어와 사준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들의 매물과 이것 때문에 거래소 코스트 양쪽 다 마이너스 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주가를 쫓아가서 매도 호가에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가들은 매수호가, 매토가 밑에 그 매수를 걸어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밑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걸어놓은 게 체결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같이 개인 투자가들 순매수가 많은 경우는 대부분 밑에 걸어놓은 것들이 주가가 급하게 빠지면서 다 체결된 겁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오늘 장 같은 경우도 오후장 들어서 급하게 더 빠진 측면이 있어요. 이때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물려든 거죠. 그리고 요럴 때 외국인 투자가들은 요럴 때 사들인 겁니다. 장막판에. 하루 종일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은 순매도를 보였어요. 순매도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개인 투자가들이 사서 요만큼 끌어올린 겁니다. 그게 이제 요 매매 동향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죠. 이거는 시장의 흐름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을 딱 보시게 되면 2021년 들어와서 계속 바닥을 긋다가 그다음 6월달 이후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가 또 이 11월 미국의 그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죠. 미국의 중간 선거.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랐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계속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졌다는 소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자신들의 인플레이션을 해외로 밀어낸 겁니다. 해외로 팔아넘긴 거죠. 돈의 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미국 달러화는 재화를 살 수 있는 그 상품 구매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상쇄가 되죠. 그래서 미국은 달러화 가치를 끌어올림으로 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든 거고, 이를 기반으로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그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정부가 상하원 선거에서, 중간 선거에서 그 패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꼭 승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그 애매모호한 그 승리를 거둔 거죠. 왜냐면 중간 선거에서 그 집권 여당이 승리한 적이 없어요, 거의. 예전에 그 오바마 정권 때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욕먹죠. 왜냐면 기대치에 못 미치는 행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하고 이 원달러 환율 가치를 쭉 오는 거 보면 이게 미국이 계속 인플레이션을 달러 가치를 높임으로 해서 해외로 수출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차트에서 쭉 무너지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게 그 중간 선거가 거의 끝날 때쯤,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달러 가치를 높여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선거 끝났으니까. 근데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왜? 달러 가치가 높으면 미국 상품이 메이드 인 USA가 안 팔립니다. 세계적으로. 비싸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다시 이제 미국 상품을 팔게 하려면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여러 번 제가 그 팟빵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약세장이에요. 약세장이기 때문에 그 약세장에서는 그 기준금리 인하 때처럼 유동성에서 지금 지수 전체가 밀어 올려지는 그런 시장이 절대 아니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즉 끼케야 박스권에서 나타나는 그 베어마켓 랠리라고 부르는 약세장에서 상승이 좀 나타날 뿐이고, 이 약세장에서는 말 그대로 그 개별주들,
그 박스권에서 개별주들이 나름대로 고개를 쳐들면서 지수와 상관없이 큰 시세를 주는, 이거는 또 작전주하고 다릅니다. 그 약세장에서는 그러니까 살만한 종목이 뻔합니다. 진짜로 그 자기만의 뭐 기술과 또 시장을 갖고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런 종목들만 가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약세장에서는 또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특별하게 이제 이런 약세장에서 아주 수익을 올멜동망하게 잘 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소형주들, 그런 개별주들이 실제로 큰 시세를 주는, 왜냐면 살 게 그 종목밖에 없으니까 중소형주에도 너도나도 선수들이 달려붙어서 매수하면 주가가 예상외로 많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바로 그냥 오버슈팅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는 그 박스권 장세를 생각하시면서 그런 개별주들, 그러니까 중소형주 중에 확실한 재료를 갖고 있고 실적을 낼 수 있는 똘똘한 종목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종목들이 진짜로 그 수익을 가져다주고, 이런 약세장에서는 주식 투자를 공부해서 접근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이것저것 막 사보는 사람들하고 수익률이 나중에 와서는 확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신 것만큼 투자에 있어서 수익으로 확실하게 결과를 보여주는 게 지금 같은 약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큰 시황 속에서, 전체 시황 속에서 개별 종목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2023년 1월 17일 첫 방송 이렇게 테이프를 끊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